조명 설비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어떤 광원을 쓸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조명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입니다. 조명 설비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것은 어떤 조명들이 있는가, 광원이라고 하는 것, 루미넌트 플럭스, 광속을 발산하는 것을 갖다가 광원이라고 하는데, 루미넌트 플럭스를 발산하는 것은 자연 광원, 즉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이죠. 태양이 있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인공 광원들인데, 인공 광원의 루미넌트 플럭스를 발산하는 방식, 그러니까 빛을 발하는 방식이 복사 방식이 있고 방전 방식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복사 방식은 백열등 계열들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방전 방식이다. 방전 방식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사 방식은 전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방전 방식은 상대적으로 복사 방식보다는 전기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가 적습니다. 전기세가 싸다는 얘기죠. 비용에 비해서 더 많은 빛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방전 방식에 따라서 연색성이 좋기도 하고 연색성이 나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광원의 종류들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근데 이제 같은 광원이라도 조명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해당 공간의 어떤 조도라든지 느낌은 이렇게 다릅니다. 옛날에는 그냥 어두운 곳을 밝히기만 하면 됐지만 얼마나 전기세를 싸게 나오게 하면서도 환하게 할 수 있느냐,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또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 작업 환경, 사람이 이제 무엇을 하는 공간이냐, 휴식 공간이냐, 일하는 공간이냐, 또는 뭐 대화하고 어떤 만남을 갖는 공간이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그래서 공간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이 조명도 그것도 뒷받침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뭐 차분하고 조용한 어떤 회의를 그런 어떤 그 회의를 해야 된다. 그런 곳에 뭐 지나치게 밝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 정밀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정밀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밝기만 하다, 이런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밀한 작업을 하는 것은 정밀한 작업 공간만을 집중적으로 조도를 밝혀주는 그런 조명이 필요하고, 하여튼 이런 다양한 요구가 이제는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기 설비의 한 부분으로서 조명 설비를 할 때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잘 살려서 조명 설비를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조명 기구와 조명 방식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강이 가까우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지만 점수는 대부분 다 B 플러스 이상으로 다 나갈 거고요. 이제 뭐 결석을 많이 했다든가 뭐 과제를 이렇게 너무 많이 빠졌다든가.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출석이 너무 적으면 그거는 F가 나가는데, 네, 그런 건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뭐 출석 체크를 동영상에다가 댓글을 다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몰랐다 이러면서 뭐 거의 절반 이상을 뭐 댓글을 안 달고 이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됐죠. 그런 거는 그런 일은 발생시키지 않도록, 한두 사람 그런 사람 생기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거
추적 체크 잘 하시고 과제 잘 제출하시고 뭐 그랬으면 뭐 보통 점수는 후하게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는 꼭 뭐 이렇게 최고 점수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뭐 과제라든지 중간고사 그거라든지 뭐 또 기말고사도 뭐 간단하게 뭐 대체 과제로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은 뭐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되게 이렇게 하시면 또 원하는 높은 점수 내가 줄 수 있는 최고 점수를 이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온라인 평가라 강의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요. 모든 학생들이 뭐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모든 뭐 과제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이행하면 다 최고 점수를 다 드려야죠. 자, 그래서 점수 신경 쓰기보다 이제 학생들이 뭐 이 전기 설비는 보통 스스로들 열심히 하시니까요. 그런 점에서 뭐 점수를 잘 줘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보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실력이 있어야 된다. 자격증을 이렇게 목적 없이 따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전기기사는 분명하게 말하자면 전기기사 자격증을 분명하게 따지는 곳은 한전입니다. 한전 외에 한전 들어갈 사람이 아니면 사실상 한전을 나 꼭 들어가야 되겠다. 한전 들어가는 것이 필생의 목표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려면 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근데 한전에 뭐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내가 한전에 특별히 목표도 없는데 일단 뭐 기사는 따둬야 되겠다. 뭐 이런 분들은 그게 좀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일반 보통 기업들은 기사 자격증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일반 기업들 중에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거는 공기업 외에 기사 자격증을 갖고 가려면 그 기업은 굉장히 작거나 그런 뭐 앞으로 비전이 적은 그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뭐 부모님들이 따두라고 하고 또 왠지 따두면 좋을 것 같다. 그건 옛날 얘기죠. 요즘은 한전 들어갈 거 아니면 한전 외에 뭐 다른 곳에 갈 사람이면 뭐 해야 됩니까? 그거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요즘은 이제 직무 능력을 따지기 때문에요. 스펙을 보지 않습니다. 기업들은 스펙을 보지 않고 직무 능력만 따집니다. 직무 능력. 그러니까 그래서 기업들은 불필요한 스펙을 가지고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불필요한 한전 들어갈 거 아니면 불필요한 스펙을 쌓느라고 그 아까운 돈 낭비하고 시간 쓰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전기과 나왔으니까 자격증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나. 그거 좋은 얘기죠. 그것도 옳은 얘기인데 그런데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직무 능력인데 직무 능력을 먼저 갖추고 그리고 또 뭐 자격증도 갖추는 뭐 이런 순서로 가야 되는데 직무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자격증만 갖추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공기업 특히 뭐 한국전력공사 이런 데 가실 분들은 기사 자격증을 꼭 따둬야 되죠. 이제 앞선 선배들이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서로 공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전기과에서 그런 공기업에 누가 갔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거는 좀 조사를 해보시고 준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강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대는 학기 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방학 때입니다. 방학 때 방학을 잘 보내야 됩니다. 자, 그거는 뭐 계속 전공할 때까지 이 얘기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고 자 조명기구의 목적은 조명기구입니다. 광원이 아니고 조명기구라고 하는 것은 배광의 변경 그리고 눈부심 방지, 광원의 보호 그리고 장식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명기구의 본래 목적은
이제 배광, 그죠? 배광. 광원의 배경, 광원의 뒷백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전등이 있으면 전등은 광원이죠. 그죠? 백열구 또 형광전구 그거는 광원에 속하는 거고 전등각, 예? 전등각 이런 것들은 조명기구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식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명 방식에 따라서 조명 기구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명 방식에 따라서 조명 기구도 택해야 된다. 그러면 조명 방식에 보면 먼저 뭐 직접, 반직접, 전반 확산, 반간접, 간접 이런 방식이 이 그림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에 이제 표기된 것들은 옛날에 뭐 이런 것들을 시험에 냈다는 표기인데요. 이번 강의는 이번 학기에는 이런 것들 뭐 이런 거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옛날에 이렇게 출제했던 데다가 뭐 기말고사 낸다고 써놓고 했던 그런 제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뭐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또 대체 과제 내고 말 거니까 저런 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워가면서 강의했는데 혹여나 또 지우지 않은 것들을 보고 야 저기서 기말고사 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심 가지겠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전기설비 자체를 주목하고 좀 폭넓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형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러니까 직접 조명 직접 조도를 밝혀주는 직접 광도를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방식이죠. 상방으로는 0에서 10% 정도가 올라갑니다. 직접 조명은. 하방으로 100에서 90%가 내려가는 그런 것이다. 반직접은 상방으로 10에서 40%가 이제 상방으로 올라가고 하방으로 90에서 60%가 내려오는 것을 갖다가 반직접 조명이라고 하고요. 전반 확산은 이제 상방이 40에서 60%, 또 하방도 40에서 60%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반 확산이라고 합니다. 반간접은 상방으로 60에서 90%의 루미넌트 플럭스가 광속이 올라가고 하방으로 40에서 10% 내려가는 거에 반간접이고요. 간접 조명은 상방으로 90에서 100%가 올라가고 하방으로 10에서 0%가 내려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간접 조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직접, 반직접, 전반 확산, 반간접, 간접 그 조명의 경우에 백열등 기구 배광, 이제 광원의 어떤 뭐죠? 배광 모습, 그러니까 광원의 백, 그죠? 백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형광등 기구는 어떤 식으로 배광을 해줘야 되는가 이것이 나옵니다. 직접 조명은 그 공장, 뭐 천장 매입 이럴 경우에 직접 조명이 되겠고요. 사무실과 학교 상점 같은 경우는 반직접도 많이 쓰고 전반 확산도 많이 씁니다. 반간접이나 간접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뭐 다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 다방은 사실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요즘은 뭐 카페가 있나요? 네, 카페, 커피 전문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옛날이라 이런 뭐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조명 기구를 용도에 따라서 또 분류를 하자면 방수형과 방습형이 있고요. 방폭형도 있습니다. 방수형, 방습형은 이제 물, 습기와 관련된 그런 것이고, 이제 전등 조명 설비를 습기로부터 보호해야 되죠. 방폭형은 폭발 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장시간 점등할 수 있는 그런 걸 방폭형이라고 합니다. 내산, 내알칼리형도 있는데 약품에 견딜 수 있는 기구를 말합니다.
조명기구를 또 가설 방법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뭐 직부형, 펜던트형, 반매입형, 매입형, 벽부형 이렇게 말하죠. 직부형은 광원의 빛을 직접 볼 수가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눈부심이 있습니다. 펜던트형은 높은 천장에 파이프나 체인 등으로 기구를 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는 파이브 펜던트, 체인 펜던트, 코드 펜던트. 펜던트는 이제 매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반매입형은 기구의 절반을 매입하는 겁니다. 벽이나 천장에다가 기구의 절반을 매입하는 건데 안전기를 매입하고 램프는 노출시키는 그런 방식입니다. 매입형 기구는 기구를 완전히 이제 매입하는 방식인데 눈부심 정도가 줄어들고 디자인은 좋습니다. 벽부형은 벽에다가 부착합니다. 그래서 그게 벽부형이라고 합니다. 조명 방식이 있습니다. 조명 기구 배치에 의해서 조명 기구를 어떻게 배치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전반 조명, 국부 조명, 전반 국부 병용 조명. 전반 조명은 이 그림에 보듯이 작은 면 전체에 균등한 조도를 갖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광원이 램프가 일정한 높이와 간격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나 학교, 공장 등에 채용되고요. 국부 조명은 작은 면에 필요한 곳만 일부 공간만 높은 조도로 조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특정 부분만 목표로 하는 곳만 조명하고 다른 곳은 이게 어둡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눈이 밝은 곳에 있다가 곧바로 어두운 데 바로 적응하지 못하죠. 또 어두운 곳에 있다가 곧바로 밝은 데 적응하지 못하는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눈이 피로하기 쉬운 그런 결점이 있습니다. 전반 국부 조명은 정밀 작업하는 장소에서 전반 조명을 하고 그다음에 국부 조명을 이제 병용하는 그런 방식을 갖다가 전반 국부 병용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강의하겠습니다.